네, 시장 상황 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잠깐 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시장 분위기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식 시마론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경 살리고 경제 살리는 폐배터리 현황과 전망은? 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는 정말 가장 자연스럽게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수명이 그런데 무한대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데 교체하고 난 배터리를 바로 폐배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는 이 폐배터리를 잘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좀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네,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폐배터리 산업이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순환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인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순환 산업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중요도가 커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네. 판매가 된 다음에 사용하고 나선 폐기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방식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생산되고 판매된 다음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다시 한번 또 재활용해서 다시 또 이 재활용한 걸 생산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배터리의 이 순환 구조는 약간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 가장 이 2차 전지 사업에서 핵심적인 산업이 또 될 만한 게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은 이 재사용과 그다음에 재활용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재사용은 이 폐배터리의 모듈 또는 팩 단위에서 이제 단순하게 좀 수리하고 그다음에 재조립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장점으로는 이 배터리 셀을 해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덜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재사용보다는 사실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폐배터리의 셀 단위에서 파쇄, 그 다음에 이제 분쇄, 추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코발트나 니켈, 리튬 같은 이런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과정을 이제 재활용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역시나 지금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광물을 추출을 하게 되면 이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왜 이렇게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조금 강조를 받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첫째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커가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은 반드시 성장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확보, 그 다음에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탈중국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폐배터리 소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환경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이 필요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먼저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가격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배터리의 이 가격 비중을 살펴봤을 때 전체 100% 중에 소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거의 과반수네요. 이제 네.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기차 내에서의 이 원가 비중을 봤을 때도 배터리는 59%를 차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원가 부분,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겪으셨겠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그러한 힘든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소재에 대해서 가격 안정화가 상당히 좀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전지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또 글로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리튬이온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뭐 리튬, 그다음에 뭐 양극재 주요 소재인 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등 이제 이러한 자원들은 사실상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이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급 문제가 결국엔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이 폐배터리 순환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또 강조받고 주목받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저희가 이 일전에 주식시마론 때 한번 IRA, 그다음에 이제 네. RMA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 IRA나 RMA 같은 법안들도 이 소재가 이제 한정되어 있고 자원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 중국의 비중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광물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이 이제 세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견제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미국을 좀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원래 이 리튬의 이 기반 배터리 생산 기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수요의 대부분을 이제 좀 이 다른 나라 쪽에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공급망이 자체적으로 이제 쌓여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너무나도 2차 전지 쪽에선 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가치 사슬을 재편하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 시각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미국에서 IRA, 유럽에서 이제 RMA라는 새로운 이제 법안이 내놔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법안 내용은 뭐 역시나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국 현지 공장을 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서 혹은 이제 2차 전지 광물에 대한 협상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런 IRA 법안을 좀 내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현지 내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제 뭐 협상을 해 나간다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소재 부분에 좀 이 귀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면 될수록 폐배터리 쪽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강하게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환경 문제까지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정의를 했어요.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 물질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이제 땅 속에 묻게 되면 상당히 또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가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또 폐배터리로 인해서 환경 오염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폐배터리 폐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글로벌적으로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이 완전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결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이 배터리 소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를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원가 절감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국가적 관심도 받고 환경오염 문제까지도 함께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만능 해결사가 폐배터리 산업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뛰어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뭐 기업들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또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 이제 뭐 가장 이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네. 예, 역시나 뭐 새롭게 이름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꾼 만큼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설비 실증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LNF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산 에더빌리티도 폐배터리 산업에 새롭게 좀 진출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LNF로부터 이 양극재 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파우더를 제공받아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상용화할 것이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극재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이제 핵심 소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정말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맞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튬은 2차 전지 관련 이제 핵심 소재다. 그러면서 이 관련해서 또 이 뛰어드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삼성 SDI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좋은 상승을 이제 많이 보여줬는데 삼성 SDI가 이제 이 완성차,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들과 함께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다시 한번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밸류체인 구축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완성차 업체에서 좀 받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이 구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밸류체인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해외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 최대 폐배터리 선도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성일 하이텍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성일 하이텍의 또 이 2대 주주가 삼성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미리 조금 이 어느 정도 좀 점유를 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의도를 두고 분명히 좀 진출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일 하이텍을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원익 P&E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익 P&E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어느 정도 좋은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성일 하이텍과 원익 P&E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사업 협력을 이제 맺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원익 P&E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뛰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캐파를 늘려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건설사에서도 뛰어들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도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앞으로의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여겨지는 사업이 폐배터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도 있고 갖고 있는 밸류체인을 넓히는 회사들도 있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든 폐배터리랑 조금의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미래 수익성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네.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국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도 핵심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 지금 현재 이제 한 4천억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까지는 3조 원 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연평균 한 47%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에는 12조 원, 그 다음에 2040년에는 87조 원, 그 다음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굉장히 이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성장도가 굉장히 이 밝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약 5년에서 최대 20년 정도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차 보급이 2013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전후로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시기는 2025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풀려 나갈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5년까지 빠르게 조금 이 점유를 하고 선도를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또 실적 캐파를 크게 늘려 나갈 수가 있겠죠.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2025년까지 빠르게 조금 우리가 점유해야지라는 그런 이제 의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페베토리 쪽에 가장 이제 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 국가는 역시나 좀 중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과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뭐 중국이 1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배터리 이력 관리, 그다음에 생산자가 재활용도 책임지는 이제 이 생산자 책임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도입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네. 뭐 핵심 소재 회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소재 회수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운용을 한다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이 소재가 빠르게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법제화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내에는 이제 벌써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4만 개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탈탄소화, 그 다음에 이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내 발효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법안에는 이제 2030년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하는 배터리에는 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30년부터는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부 비율을 보게 되면 리튬 4%, 그다음에 콜발트 12%, 니켈 4%. 그러면서 이제 2035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재활용 소재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미국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뭐 미국은 역시나 뭐 IRA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급망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미국 내에 신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공장의 배터리 부품을 이제 공장을 또 지원을 하는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2차 전지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하는데 지원도 하겠지만 폐배터리 산업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도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또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도는 굉장히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국가들 뭐 미국이나 중국, EU까지 포함을 해서 핵심 국가들은 이제 폐배터리에 이미 좀 기반과 틀을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분명히 뭐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정책도 궁금하고 좀 자세하게 국외 정책들도 소개를 해주세요. 역시나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살짝 이제 미흡하다는 평이 조금 이제 있는 상태예요.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좀 규제를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 이제 9월 5일에 자원순환 기본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폐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는 더 이상 이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거든요.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이한 그런 이제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자원이 좀, 이 지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규제와 제도가 좀 미비하다라는 평이 아직까지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전히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한 법제화, 그 다음에 정책적 노력이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이 어느 정도 이 법들을 계속적으로 좀 개정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폐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아가고 생태계를 네.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 드라이브가 덜 걸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뭐 IRA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이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자국 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배터리가 성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IRA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소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폐배터리 쪽도 미국 내에선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미 폐배터리에 대한 생태계는 구축이 된 상태다. 그 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각 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조금 개정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거든요. 폐배터리 산업은. 때문에 내후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나라에 좀 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책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빠르게 좀 개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국내가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네요. 폐배터리 이쪽으로 해서는 이미 선진국들은 잘 기반과 틀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속도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폐배터리 시장이 당연히 어느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고 뭐 각 기업들에서 다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이 실제로 폐배터리를 산업화로 만드는 게 좀 수월한가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배터리는 코발트, 이제 리튬, 니켈 등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함유가 되면서 유독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기하거나 혹은 이제 매립 시에 환경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이제 유독 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수입 업체에게 배터리를 회수하거나 혹은 이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각 기업에서 진행을 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 정부 역시 자동차 생산 기업이 배터리를 회수할 주체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를 걸고 있고 네. 배터리 제조 업체가 재활용 과정에서 그에 맞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또 진행이 좀 되어야 된다.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제 이 원재료 회수율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 원재료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 이제 이 전처리 공정이 어느 정도 이 폐배터리 과정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전처리 공정 중에 원재료의 약 20%에서 30% 이상 이제 사라진다. 그대로 이제 공중분해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해수할 수 있는 배터리 원재료가 해외 기업과 비교해서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각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성일 하이텍에서 처리한 배터리 양이 약 한 2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율은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세빛캠이 있는데 세빛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최대 50% 정도밖에는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회수율로도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이 흑자를 내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움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네.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조금 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은 80%를 넘어갑니다. 회수율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대한 60% 정도가 이제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이 소재는 어느 정도 이 현재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율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찾게 되고 원가가 좀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뽑아야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 소재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율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기술을 좀 발전을 시켜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회수율을 조금 이제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 정부의 정책이 조금 이제 미흡하다라는 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리셀 센터를 이제 좀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산업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빠르게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또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어떤 이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회수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기술력을 확 좀 높이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줬을 때 좀 이 기업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기업들도 같이 움직여야지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빠르게 좀 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이 좀 개화할 때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도권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게 될까요? 뭐 역시나 해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뛰어들고 네. 있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는 2, 3년 내에 결과적으로 이 선도 기업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재 92%를 이제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해 이제 뭐 니켈 1,300톤, 구리 400톤, 코발트 80톤을 재활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업체죠. 중국의 이제 CATL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계속해서 좀 키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이제 이 전체적인 기업들 모두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까 이제 4만 개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폐배터리에 굉장히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를 보게 되면 이제 국내 굴지 대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이 기업과 어느 정도 이 5천만 달러 수준의 이제 매매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폐배터리 산업이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도 뛰어들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GS건설도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터리와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도 폐배터리의 이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친환경성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관련 산업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이 폐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간에도 굉장히 이 싸움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또 어떤 기업이 뛰어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슬슬 선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틀 전에 이 KB 자산운용 측에서 또 묶어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를 내놨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나 좀 이렇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네. 들어갔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일단 상위 탑 10 기업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뭐 코스모학, 그렇죠. 에코프로,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차, 고려아연, NPC, 세비캠, 이지트로닉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비중은 그렇게 뭐 한 종목에 크게 쏠려 있지는 않아요. 거의 다 이제 대부분 골고루. 5% 내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지금 이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ETF가 출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몰린다라는 거잖아요. 기관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또한 상당히 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나쁠 게 없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섹터 자체에 굉장히 자금이 또 크게 순환이 되면서 종목 자체들도 이제 5% 올라갈 거 10%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또 힘을 어느 정도 잘 비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종목들을 고르기 어렵다. 나는 종목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히려 ETF 쪽에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한 수가 번에 사는 있겠죠. 거죠. 그렇죠.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을 또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ETF가 출시가 됐으니까 나는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산업이 어쨌든 2025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네. 성장을 해서 2050년까지 600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모아가는 관점으로 해서 이제 뭐 남는 돈 있을 때 조금씩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또 충분히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ETF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개별 종목 골라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이 그렇죠. 네.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페베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금 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뭐 네.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캡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페베토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최근에 또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급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가지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긴축이 거의 이제 주요한 골자잖아요.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또 이 몰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이 이상형 월드컵 시간에 또 차전지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강세가 몰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2차 전지에 몰리고 있는 수급들이 이제 개별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이 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성일 하이텍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삼성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어느 정도 이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다크호스는 원익 P&L을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익 P&L가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폐배터리 사업을 성일 하이텍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장주와 이제 함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S와 또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캐파, 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량의 모멘텀을 2차 전지 쪽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탑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성일 하이텍과 원익 P&E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군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당장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크게 없긴 하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일 하이텍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대장주 역할 폐배터리 쪽에서 톡톡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숨어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신 게 원익 P&E입니다. 폐배터리 또 장비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하반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업성이 엄청난 만큼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토픽까지 오늘 세세하게 전달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조해 보셔서 폐배터리 산업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심화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